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5회 연속 불출석을 했습니다. 다른 재판도 안 나올 것 같고 수사 다 기피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구치소장 좀 바뀌었고 맞아요. 앞으로는 좀 끌어내서 강제로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체포랑 구인은 분명히 구인이 훨씬 더 세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구인은 안 나갔을 때 바로 그 판사 앞에서 일종의 이제 그 괘씸죄가 의도 걸리는 거잖아요. 판사가 직접 구인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검찰이 아니고 판사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판사판이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스스로 이제 확정을 하고 안 나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지기현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끌어내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죠. 특검이 사실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기현 재판부가 대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벌석 재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1심 6개월 내에 재판을 못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속도를 내서 빨리 1심 재판을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재판부도 좀 35분가요? 형사 35분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수원에서 왔고 그 재판장이 그리고 또 이제 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기현처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은 이거는 뭐 1심 기간 내에 다 끝내지 못했다 풀어줘야 된다. 이 보석해줘야 된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나 중요한 재판인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무기력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특검이 기피 신청할 수 있죠. 왜 안 해요? 특검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 특검이 제가 봤을 때는 조은석 특검이기 때문에 노리고 있는 게 한 방 있어요. 그래서 지기현 따위가 이 재판 때문에 뭐 더 이 말이 나오지 않게 저는 한 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은 사실 그래서 체포를 집행을 안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는데 조은석 특검은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방에. 제가 몇 번 주장하는 김복준 형사님 이런 사람 그냥 대동해서 한 방에 때리고 나오면 돼요, 그냥. 그래요. 그 뭐 급소 같은데 꾹 눌러가지고 그냥 기절시킨 다음에 그냥 들고 나와요. 어차피 근육도 없어가지고. 뭐 이런데 쭉 이렇게 바로 나오지.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상황을 이제 법사위에서 공개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구치소 측에.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은 그거를 바로 서울구치소 측에서 그 영상을 법사위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뭐 인권 침해니 이런 얘기가 나오냐. 사실 이거는 변호인단에서도 뭐 이거 인권 침해다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때 한 번에 공개를 해서 다 함께 보면서 저는 문제점이 뭔지를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김계리 변호사가 까랄까 하고 처음에 호기롭게 얘기하더니 말이 싹 바뀌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어쨌든 뭐 재판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뭐든 안 하고 뭐 안 하려고 하고 뭐 당뇨 뭐 실명의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이제 드러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지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인 거예요. 뭐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아직 김건희 측으로부터 사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령을 받지 못한. 자신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버티는 최대한 버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자신이 사용하던 그 집무실처럼 사용하던 그 사실은 조사실 아닙니까? 조사실을 단독으로 거기를 접견을 하는 장소로 사용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자 이제 병원으로 갔었죠. 병원으로 갈 때도 전자발찌하고 수갑을 착용하고 갔기 때문에 뭐 휠체어를 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계속 병원에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픈 데가 또 눈밖에 없나 봐요. 본인은 실명 위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는 그 정도 아니다. 웬만하면 실명 되게 어렵거든요. 그 정도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변호인 접견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공간도 좀 좁아요. 그런데 거기서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맨 끝에서 이제 끝에 칸을 사용하면서 한 칸을 비워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수용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아파서 병원 가는 거면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런 특혜를 우리가 왜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방이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에요? 눈이 안 좋을 때는? 아니 넓은 데 있는 것보다 좁은 데 있어야지 덜 부딪히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밥도 주고 재워주는데 뭘 자꾸 나가요. 저는 진짜 이 단독으로 그 조사실에서 접견을 하고 막 그랬을 때 강희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까지 반입한 적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휴대전화까지 반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구치소장 그 전격 교체 결정적 이유죠. 네. 예. 김현우 구치소장. 네. 그런데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는 반입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식도 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 너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 9시 40분까지 저녁 9시 40분까지 막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잠깐 밥 먹고 올게 라고 해서 밥 먹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현우 구치소장의 어떤 허락하에 사식도 먹지 않았을까 강력하게 의심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 김현우 구치소장 100%. 매부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던데요. 그래요? 수원 쪽에 있었고 그렇죠. 연어 파티인가? 네, 그거 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 막 편지를 줬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 주게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깊게 연루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사회에 이제 영화에서나 나올 법했었던 구치소장이 특별한 죄소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네. 뒷돈을 받아 먹거나 네. 또는 퇴임 이후에 어떤 좋은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전관을 받는 이런 것들이 실제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약간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서 1차 조사해야 구속됐을 돼요. 때 네. 1월 7일 날 이제 실패하고 뒤에 다시 했죠. 그 1차 구속됐을 때 CCTV를 오픈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요번 체포할 때 거 말고 네. 그 1차 구속됐을 때는 경호처 경호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때 여러 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람이 아닌 생물체가 면회를 했다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사람이 아닌 아닌 생물체. 뭐 있잖아요. 아 진짜. 여러 썰들이 썰, 썰. 그 난무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만약에 CCTV를 오픈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탄하고 있는 김현우 그 구치소장의 어떤 월권행이라든지 어떤 묵인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문제가 있겠죠.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감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국회의원님들이 갔을 때도 뭐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조사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환죄 성립이 초반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용현이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를 하면서 합참 의장, 드론 작전 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피의자로 첫 소환이 됐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인데 국회에서 이제 증인 선서하고 갔을 때 이분들 얼굴을 다 봤어요. 같이 참모총장도 보고 네. 뭐 이승호인가요? 합참 그 작전본부장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이들은 합참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들은 패싱 당해서 몰랐던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몰랐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전에 실패한 거고 어떤 국방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국가 방어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마치 이제 김용현 등등이 드론 사령관하고 그래서 건너뛰어서 자기들은 몰랐던 것처럼 초지일관 왔는데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들이 여전히 지금 현직에 상당수가 포진돼 있는 상태고 네. 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김용현이 경호처장인 시절에 이들과 모의를 했던 거예요. 경호처장이면은 민간입니다. 민간인과 군 수뇌부와 막 드론 관련해서 막 이런 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 자체로 이거는 외환죄,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다. 민간인인 김용현이 결국 이 당시부터 이제 드론 관련해서 무인기 작전을 한다. 이거는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유도하고 이런 것이 개헌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다 미리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경호처장에서 이제 왜 그 청문회 할 때 보면 태도가 싸우러 나온 건지 이게 인사청문을 받으러 온 건지 맞아요. 잘 모를 정도로 네, 그랬죠. 맞아요. 네. 여인영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국회 나갔을 때 제 뒷자리에 바로 뒷자리에 여인영 씨가 있었는데 계속 뭐라 합니다. 방송에서 말하기 못한 욕 같은 네네네. 혹시 아까 전에 김건 씨가 했던 그런 비슷한 욕입니까? 네네네. 약간 짜증난다는 듯이.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그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12월 3일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출석한 거기 11월 달이 때 이제 막 갔잖아요. 네. 인사청문회도 석 달 전인가잖아요. 네.
속으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 며칠만 기다려라. 그래. 내 손에 니들 다 죽었다 하면서 속으로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소름 돋는 게 그 김민석 당시 의원과 맞아요. 김용현의 이 질의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라고 어떻게 장관이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을 약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먼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의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네. 뭐 미안합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많았지만 그따위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D-Day가 얼마 남지 않았다. 너네 한번 마음껏 씹으려 봐라. 내가 곧 다 죽인다. 김영 네, 내가 네. 너 직접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짧은 버전으로 보면은 뭐 잠깐의 그런 것 같은데 긴 네. 버전으로 보면 진짜 살벌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예, 너무 무서워요. 그때는 그냥 싸가지 없다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만 생각했었지 아마 현장에 있었던 김민석 의원은 그래서 느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거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네. 맞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간 시그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갑자기 계엄이 터졌을 때 이 계엄을 막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총장님부터 예전부터 모의회를 많이 했었대요. 네, 네. 이게 만약에 터지면 김병기 어떻게 우리가 사무총장이죠. 네, 맞아요. 네. 그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용인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었던 분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모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그 대거 이제 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이 이제 답변을 하러 왔잖아요. 그 쉬는 시간 이런 때 보면 자기들끼리 몰려서 정말 1818 합니다. 굉장히 어떤 반성하는 태도나 그때는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이었죠. 네. 탄핵 전이었으니까 네. 반성하는 모습이나 이거 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못해서 뭐 고개를 숙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뭐 경호처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가림막 뒤에서 말씀하고 이런 분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랬고 물론 윤석열 정권의 서슬퍼른 게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했는지 굉장히 오만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런 이제 모든 다 것들이 감옥 가야죠. 네, 다 종합돼서 이제 내란이란 것으로 터졌고 위대한 국민들이 그걸 막았습니다. 뭐, 김문수 씨가 뭐 사람이 죽기를 했냐 뭐를 했냐 이건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당연하죠. 완전히 호도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마 진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요. 성공했으면.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계엄이 하루 정도는 누구든 다치지 않고 지속됐더라면 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누구도 계엄에 대해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코스피라도 하루는 안 열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위대한 민주주의의 체계에 의해서 국민들이 다 국회로 달려오셔서 빨리 끝내서 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맞아. 이런 얘기를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얘기하고 다녀요. 난 진짜 의외로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진짜. 그 말씀 똑같이 네. 어르신들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 그랬을 때 할만하니까 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네. 참을 수가 저는 없습니다. 정말 진짜. 끔찍한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위대한 민주주의라 빨리 끝냈던 거고 아까 전에 김민기 사무총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얘기했었지만 국회 당직자 그리고 맞아요. 민주당의 국회 보좌진들이 예전에 한창 그 전두환과 싸웠던 또 운동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자 착착착 차고게 포기해서 빨리 못 들게끔 맞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자동문처럼 열고 들어왔으면 우리 표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국회 직원들도 그렇게 밤새고 목숨 걸고 국회를 지키겠다고 다 와가지고 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막 시끄러이만 하면서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추경호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표결을 방해하고 네. 이거를 다 역사적으로 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이건 진짜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정의 구현이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네. 전두환 때도 박정희 때도 이 쿠데타나 계엄 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 단죄를 못했는데 맞아요. 이번만큼은 단죄를 정확하게 해서 이 땅에 이런 내란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실제로 이 쿠데타가 많이 나고 있는 이제 뭐 동남아 일부 국가 또 동남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들 처벌하는 수위를 한번 보세요. 네.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대한민국은 전두환 자연사 했잖아요. 네. 자연사. 자연사 했잖아요. 자연사했죠. 제대로 된 처벌 받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의 구현을 위해서 오늘 또 의은혜 씨가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네. 한덕수가 우리 덕수 곧 씨. 오늘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아. 오늘 조사를 받았고요.
아니, 오늘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고요. 너무 네.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 진짜. 덕수 형도 고생이 많지만 네. 예, 앞으로 더 고생할 것이 많다. 네. 예, 지금이라도 참의 눈물을 흘리고 다 부세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물론 다 불어도 10년입니다. 네. 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16주기를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대중이 키워낸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등용한 사람 중에 그 당시 젊은 김민석 총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이제 씨앗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정신을 저희가 좀 잘 계승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